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고 멋진 5월 주말입니다.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날이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주식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온갖 유튜브에서 또 제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주식에 대한 이런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정보들 이런 것들 보고 하루 종일 보내는데 나름 재미는 있는데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일 똑같은 것들 알고리즘이 추천하니까 다 봤던 것들 다시 반복되게 되는데 좀 지겹고 지루한 그런 주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5월에 너무 한경기인데 이제 비가 오는데 지난 주말도 이제 비가 왔던 것 같고 네, 빗속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좋은 종목 찾기, 좋은 주식 찾기, 부자 되는 이 끊임없는 단순 반복의 노가디라고 제가 주식은 이야기했죠. 이 노가디를 묵묵히 끊임없이 잘 소화하고 견디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게 주식의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화려한데 지수는 아주 화려하죠.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반도체라든지 I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먹고 터지고를 반복하죠. 대신 전력기기, 전선주, 화장품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이너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반도체가 해부작거릴 때 이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큰 시세를 내는 이 상황 고민스럽죠. 반도체를 팔고 이 새 섹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견딜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바닥에 있는 섹터를 찾아서 공략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와 IT는 지수는 화려한데 뭔가 조정을 받는 더 소외된 그런 기분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큰 행사는 이제 15일 CPI 발표죠.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큰 시장의 기대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CPI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또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 이거라고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과연 이거 발표 위에 방향은 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오버랩이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부터 한번 시장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금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단기 투자가 답이다. 배트 이제 길게 잡으면 항상 먹은 거 다 토해내죠. 배트를 짧게 잡는다는 것은 항상 15% 정도의 수준 이 정도 이익이면 먹고 던지자. 이게 저의 논리인데 한번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2, 39,510이 거의 4만 고 찍을 것 같은 역사적 고점까지 오는 거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16,340. S&P 500은 여전히 또 상승해서 5,222, 5,222 최고점을 향해서 이미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다우와 S&P 500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나스닥 쪽에서는 테슬라 해부작거리죠. 엔비디아 조정받고 있죠. 나머지 IT 종목들 빅테크도 올라갔다 터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스닥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나스닥 뒤에는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치 않으면서 이제 해부작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신 S&P 500과 다우는 시장이 굉장히 금리 인하를 반영한 듯한 느낌? 나스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다우와 S&P 500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것도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나스닥에서 번 것들을 많이 팔아서 다우와 S&P 50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분배와 분산, 재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IT와 AI, HBM 이런 쪽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좀 힘겨운 게 아닌가. 차라리 밑에 바닥에 있는 전통 시클리컬이라든지 전통 강호들 그 다음에 이익을 확실히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로 돈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간다면 이제 조정을 받았던 나스닥으로 다시 돈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 반대 현상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S&P 500간 다우에 올라갔던 돈들이 나스닥으로 가기 위해서는 화끈한 금리 인하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시장을 요약해보면 뉴욕 증시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테슬라 주행 보조 기능 수사 착수 이후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가 마탱가리가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68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바닥이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왕복 달력인데 박스권 하단으로 가고 있는 모습. 모든 악재가 지금 다 테슬라에게 나오고 있는 상황.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다. 150달러까지 한번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TSMC가 매출 급증이라는 호재를 이야기했죠. 60% 올라갔다. TSMC 뒤에 잠깐 다루겠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는 그러한 영향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이 세 개 주식이 주가가 ARM까지 4개가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TSMC는 4.51%나 상승을 하면서 149.2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91%나 상승하면 121달러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ARM이 많이 올랐습니다. 5.07%. 주가가 지난번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거로 주가를 크게 한 2% 3% 얻어맞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결국 ARM,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익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0.69% 하락을 했습니다. 네, AMD는 0.31% 하락하며 상승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게 노바백스의 98% 주가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노바백스가 사노피하고 12억 달러 규모의 백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에 의해서 노바백스가 98.66%나 상승하며 우리나라의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시장에 좀 빛을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던 노바백스가 98.66% 하루에 98.66%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바백스가 98.66% 상승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뉴욕 채권 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역시 15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면서 주말에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관망세가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연방준비 은행장들의 다양한 발언들, 좀 보수적이고 매파적인 발언이 일어났죠. 나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은 총재는 최근 경기 둔화 단서를 인정하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로리 로건 델라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릴 만큼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매파적 태도를 보였다. 호라이즌 인베스터 서비스의 척갈수 지난 최고 경자는 다음 주를 앞두고 누구도 포지션을 가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을 한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지난주 미국 시장, 금요일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달러 지수도 한번 볼까요? 미국 달러 지수는 0.07% 상승, 105.17로 다시 105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WTI는 1.34% 하락했습니다. 78.20. 이제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태클을 걸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 또 경기가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좀 슬로우다운해지다는 것도 WTI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가 소재와 우리의 토픽을 좀 집중해서 보면 첫 번째는 CPI죠. 15일 발표될 CPI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 CPI 전망이 가장 크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CPI입니다. 먼저 CPI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는 시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안한 4월 CPI. ISM 가격지수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박 압력에 대해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 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자헛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이 굉장히 많은데 임금 인상이 있었다. 4월 물가는 시장의 부정적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네요. ISM 가격지수 서프라이즈로 4월 소비자 물가가 상방 압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번 석가타신일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될 CPI 예상치는 YY로 3.4%, 3.4% 헤드라인, 근원은 3.6%, MOM은 0.3% 상승할 것이다. 3.6%. 이 정도면 시장이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충격이 오는 거고 이보다 더 빠지면 나름대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YY는 3.4%, 코어 CPI는 3.6%. 애틀란타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 추정치도 3.5와 3.65% 거의 비슷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우리가 시장이 추정하는 것보다 약간 높죠. 시장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3월 CPI 이어 4월 CPI 또한 시장의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주장한 측이 한 측이 있는 거죠.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것은 4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CPI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경계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쪽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쪽 논리의 기본적인 바탕이죠. 그래서 미국 CPI가 쭉 빠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고 있는데 이걸 끌고 내려가려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재밌던 게 캘리포니아의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다. 뭔가 캘리포니아 맥도날드에서 임금을 인상해 준 것 같아요. 지난 5월 FMC 리뷰자를 통해 언급한 바가 있지만 4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피자헛, KFC, 서브웨이, 스타벅스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되었으며 대상이 약 50만 명이죠. 미국 전체 인구의 0.15%에 해당할 정도로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최저임금이 $20로 인상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여전히 $16 수준이나 대형 체인점들의 임금 인상 여파로 소매점들 또한 임금 인상 압력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미 작년 12월에 피자헛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 선제적인 배달기사 1,1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 배달 서비스 소비자와 함께 이들 배달비를 소비자와 함께 분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 자체 배달 서비스 직원을 없애버리고 이제 다르게 소비자가 돈을 내는 우버이츠 같은 거로 옮겨갔다는 거죠. 4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당수의 업체들이 추가 가격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4월 물가가 YY로 3.6, 3.5, 코 CPI로 3.6이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최근 유가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역시 CPI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저항하는 점이 굉장히 높아진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임금이 올라가면서 가장 솔직히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격 저항,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데 저항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죠. 반대로 CPI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죠.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감소했고 실업률이 상승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감소를 했다. 캘리포니아 하나를 보면 굉장히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또 감소하는 모습.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또 감소했다는 거죠. 이 조합은 9월 전 금리 인하 확률을 분명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시장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CPI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시각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은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봤는데 일단 살짝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인데, 그렇다면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을 움직이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물론 CPI도 중요한데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한번 잠깐 크래시가 오거나 또한 뭐 반대로 상승을 한다면 이거 플러스 시장을 움직일 또 다른 어떤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본 거죠.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9월과 11월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두 번은 인하할 가능성.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투영이 되면, 지난주는 이제 이게 투영이 많이 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온 거죠.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저처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4월 고용지표 둔화된 걸로 나왔죠. 17만 5천 건.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예사기로 약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살짝 긍정적인 시각, 바이든을 도와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금리가 10년짜리가 4.4%까지 하락을 하면서 살아나는 인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업종의 추가 반등 전망이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주가 크게 상승을 했다. 삼성전자가 8만원대,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8만원대까지 올라온 거든. 내년에 HBM 판매 단가가 올해보다 최대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2025년 HBM 가격 협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1년 전에 시작되네요. 공급업체들의 판가를 올해 대비 5에서 10%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또한 낸드 가격도 지속적으로 호재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는 약한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낸드에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지금 역량이 HBM으로 가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급을 축소를 일으키고 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은 2024년 2분기에 대한 가격 협상 제한을 마쳤으며 공급 물량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낸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다. 반도체 부품 가격은 2024년 2분기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옴디아는 반도체 낸드 가격을 지표를 살피는 옴디아의 예상은 낸드 가격 상승률이 10에서 15% 수준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최근 몇 주 동안 하이퍼스케일러,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60TB나 120TB 같은 고용량 SSD 제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레거시 제품들이죠. 우리 HBM을 이용한 뭐 추론과 학습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나 엔터프라이즈 기존의 범용 이제 쪽을 사용하는 쪽은 여전히 수요가 좀 늘고 있다. AI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주요 동인으로 나타났으며 LLM 모델과 인퍼런스 모델을 위해 더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있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와 엔터프라이즈, 기존의 우리 데이터 센터에 또 추론과 학습을 하는 데이터까지 함께 섞이면서 낸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낸드 공급업체는 재고 수준이 구주로 떨어짐에 따라서 이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유효 웨이퍼 공장을 생산 라인을 램프업 용량을 증가하는 10에서 20% 늘리고 있다. 놀리는 어떤 유효 라인이 있으면 지금 늘리고 있다는 거죠. 2024년 4월 512기가 테라바이트 TCL 가격은 전분기 등기 15.6%나 상승을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레거시 데이터 센터와 추론이라든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고급 하이퍼스케일러가 서로 섞여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 모두 다 상승하는, 또 기존의 레거시에도 랜드가 필요하고 하이퍼스케일러, 그래서 추론과 딥러닝을 하는 쪽도 당연히 랜드가 들어가는 거죠. CPU, GPU, DRAM, 랜드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데 여기에도 랜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고급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반도체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멘텀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IT 하드웨어, 기계, 조선, 화장품을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3천 반도체를 많이 산 거죠. 1조 3천억을 샀고 코스닥에서는 413억.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국내 연기금들이 1,000억 이상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 외국인 금융 투자는 코스닥에서 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파는 묘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중국 무역 지표가 개선이 됐다. 중국의 반등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근데 사실 중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4월 수출은 예상을 웃돌았고 수입도 크게 증가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일 중국 세강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3월에 하락을 많이 했으며 수입도 8.4% 증가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중간재들을 많이 수입해서 소비재를 만들기 때문에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 수입도 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출이 주식시장의 바닥을 확실히 지켜주는 것 같아요. 중국 4월 무역 흑자는 72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빠졌다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고 금리도 인하할 것 같고 중국도 나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면 22일날 엔비디아만 살짝 돌아만 선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번 주에 눈여겨볼 섹터는 뭐가 있을까?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섹터에 눈을 좀 고정을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까? 첫 번째로 화장품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실리콘트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해 시총이 1.6조까지 상을 2번이나 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화장품 시장은 이미 1차 상승을 끝났죠. 이미 바닥에서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꺾는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력기기나 전선주에서 봤듯이 이게 다 바닥 꼭대기 왔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속단하거나 예단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터진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화장품은 좀 더 들고 가야 되는데 화장품 시장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 실리콘트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실리콘트라는 회사는 뭐냐? 화장품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브랜드 제품을 K뷰티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16개국 국가의 이커머스, 역직구, 리테일 판매 및 기타 기업 고객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다. 다시 한번 한국의 여러 브랜드를 자기 매장에 넣어놓고 외국객에 수출을 도와주고 대행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풀필먼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도매상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 화장품이 KT뷰티가 다 같이 레벨을 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인기와 한국 화장품의 제품 경쟁력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최근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핵심이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화장품 물량 중 한국 수입품이 25.8%다. 와우. 또한 여기서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가 수입하는 물량이 6.7%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국 내에서.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소국도 한국 제품, 화장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동남아, 유럽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굉장히 제2의 K-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흥행이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트의 1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보니까 매출은 1,499억, YY로 158% 올라갔죠. 영업이익은 294억, OPM 마진 19.6%, YY로 29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한국 앞으로 발표될 1분기 실적의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이제 발표된 아모레 퍼시픽도 있었고 2분기가 더욱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광고 판촉비 같은 비용도 줄이는 노력, 원달러에서 원화 약세에 대한 효과,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운송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 특히 이제 급하게 이제 항공을 통해서 운송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GP 마진이 올라갔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J2K 바이오, J2K 바이오가 최근에 좀 좋은 것 같아요. APR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바이오 섹터이다. 이 바이오 섹터는 저는 무조건 금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낮아져야 바이오 섹터가 날아간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짝 없어졌다 다시 살아났는데 바이오 섹터로 한번 순환매가 돌 거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스코가 5월 23일 날 열리는데 계기로 제약바이오도 시장에서 순환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알테오전하고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정도, 하반기에 유한양행이 레이제틴의 FDA 승인 및 미국 출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시 시 마일스톤 유입으로 실적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서 유한양행, 다음에 알테오전,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세 개인데, 알테오전이 16일날 신한증권을 통해서 대대적인 매니저들을 초빙해서 IR을 하는데 한번 사서 가지고 있어야 돼. 17만원대는 살만합니다. 30만원대까지 목표로 가지고 가면 충분히 먹을만하다. 리가캠계야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금도 좀 쉬고 있는 유한양의 삼성바이오로스도 이제 사업 공장이 이제 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물량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크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전, 리가캠, 유한양행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력기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계속 이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많이 반영이 됐다. 물론 지난 주말도 그렇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제가 좋아했던 재룡전기, 또 제가 강력하게 추진한 일진전기가 이제 25,000원까지 올라오고 재룡전기도 1조 2천까지 올라오는데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전력기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선정 변압기 업체들의 2025년 예상된 평균표가 15.8배, 해외 송전업체들의 평균표가 22배인데 이것 때문에 30% 정도 할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선주도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 물론 조금 더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돈 팔아서 밑에 있는 반도체 같은 걸 다시 사야 되겠죠. 반도체나 바이오. 네,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S&P 500은 약간 20배가 이쪽 20배가 살짝 내려온 20배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 다음에 영업이익 EPS 추이는 거의 움직임이 없이 예상대로 가고 있는 모습.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런 모습.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죠. 한국 코스피 EPS 밸류에이션을 보면 10.2배. 네, EPS는 264주인가요?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ROE와 PBR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 네. 역시 한국이 10.2배는 너무 낮죠. 저는 11배까지도 충분히 봐야 된다. 이 11배가 거의 2,90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오면은 시장이 맥스인데 아직 남아있다. 2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을 끌고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갈 것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간 경제 지표 일정 한번 볼까요? 13일 날 미국 4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14일 날 미국 4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되죠. 그 다음에 15일 날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던 그 여러 리포트 중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거의 붙었다. 여러분 이제 바이든의 승리 예측이 올라가 버렸죠. 트럼프를 이기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 되게 된 두 후보가 이제 정반대 입장인데 트럼프 승리 우세에서 초에는 트럼프 승리 우세에서 지금 현재는 바이든 당선 전망으로 확률이 뒤바뀐 상황이다. 네, 치매와 여러 가지 리스크의 싸움이죠. 네, 오럴 리스크의 싸움인데 일단은 바이든 이긴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도체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때리지만 또 타협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할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이 더 당선되기인 게 더 유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조사였습니다.
15일 CPI 발표가 핵심인데 약간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CPI가 그렇게 빨리 깎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을 기반하지만 그러나 CPI 이후에 다양한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으니까 결국 시장은 박스권에 갇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박스권에 갇힌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두고 단타 매매를 해라.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다. 박스권 매매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갈 것은 22일 날 엔비디아밖에 없다. 엔비디아를 미리 사서 그 다음에 관련주들을 반도체를 빠질 때만 사서 22일 날 발표해서 쭉 올라오면 그때 팔고 좀 쉬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전략에는 크게 시장을 먹을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 정도를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주소를 치고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정말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과 기초와 전략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르치는 그런 카페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추천한 종목 10종목을 지금 카페에 또 올려놨으니까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5월이 가고 있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어버이날부터 어린이날 많이 사용했던 돈을 벌충을 해야 되는데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웰스 이펙트는 큰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금투세도 인하가 아니라 폐기해야 되죠. 이런 세금적인 문제들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주식 투자자가 2천만 명, 3천만 명이 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은 하나의 옛날 예금과 저축과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저축하라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미 유행된 지 오래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가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월요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행운이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